안녕하십니까, 안경멘토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또 뉴스를 듣고 그리고 날씨 어떤가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서 너무나도 일상이 되어서 이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느끼냐면은 정말 제가 아팠을 때,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떨어져서 밥을 제때 못 먹을 때, 그리고 예전에 귀에 물이 찬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건강하고 좋은데요, 물이 차서 잘 안 들렸을 때 정말 귀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금은 제가 도수 안경을 쓰고 있지만 맨눈이 되면 정말 흐리니까 눈에 시력의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시력적인 이유 때문에 시력의 흐려 보임 또는 시야의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들도 모르고 체크해봐야지 알 수가 있고, 어느샌가 갑자기부터 뿌옇게 보이는 시력적인 불편 중에 하나는 그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눈은 아시는 것처럼 눈 하나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눈에 근육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을 떼어내면 이렇게 눈의 제일 바깥에 투명한 이 부분을 각막이라고 하죠. 이 각막을 눈이 제일 바깥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요즘에 라식, 라섹, 또 엑시머 레이저, 또는 안내 삽입술 등을 통해서 이 두께를 줄임으로 인해서 더 밝고 좀 더 맑게 볼 수 있는 기술들을 안과에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꼭 이런 수술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아벨리노 유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바라보게 되면은 눈에 마치 흙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꽃 피어오른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을 과립형 각막 이영양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막 디스트로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립형으로 마치 이제 우리 레모나 또는 설탕 조각처럼 과립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 있기도 한데, 이 중 E형을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각막 중심부까지 이것이 과립이 꽉 들어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하얗고 뿌옇게 마치 겨울에 유리창에다가 호 이렇게 하게 되면, 입김을 불어넣게 되면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시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유전성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또는 진료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연고를 넣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적어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또는 지지난주에도 오셨던 분에 의하면 많은 안과를 가봤어도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각막의 각막 표면이 지금처럼 투명하지 않고 뽀얗게 과립이 꽉 들어차게 되면 그땐 각막 이식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각막 이식, 어려운 거는 제가 모르죠. 병원에서 의료진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것이지만은 이 각막을 깨끗하게 넣었다가 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의 일부를 절개 빼는 다음에 새로운 각막을 넣게 될 때 적지 않은 부작용도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전적인 이 아벨리노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막 디스트로피, 각막 이 영양증에 노출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각막을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사인이, 검은 사인이 또는 그레이 사인이 눈 주변에 또는 가운데까지 침범하기도 하는데요. 잘못 진단을 받은 분들은 백내장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눈에 뭐 다르게 난 건 아니냐, 이런 진단을 받기도 하지만 확실히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라식, 라섹 또는 엑시머 등등의 시술을 받게 되었다가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불상사를 갖고 있는 분들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각막은 빛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 또는 이런 패턴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매우 적극적으로 본인의 시력보뿐만 아니라 이 과립 주변에서 빛이 산란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눈부심 그리고 야간 빛 번짐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서 시력적인 피로감을 줄이고, 이 상태가 가능하다면 개선되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의료 기술로 개선되는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싶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미리 정기적으로 해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또는 또 수술적인 것을 한다면 생각한다면 병원에서도 당연히 안내를 하겠지만은 꼭 진료를 체크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조명에서 대한 눈부심, 그리고 햇볕에 외출하게 됐을 때 햇볕에 대한 또 눈부심과 빛번짐으로 인해서 눈을 찡그리거나 아니면 모자를 깊은 걸 쓰고 어둡게 다니기도 한다면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좋지만은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어두운 선글라스는 오히려 시야를 또 답답하게 만들고 이런 단점이 있고, 야간에는 야간대로 빛번짐이 있어서 또 눈이 피곤한, 실내 조명을 내가 혼자 산다면은 또 조명을 어둡게 또는 약간 약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나 또는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하게 산다면 공동생활할 때 또 조명이 어두우면은 상대방 가족에게 또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색상이 진한 선글라스를 실내에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색상이 이렇게 또 밝은 선글라스를 또 실내에서 쓸 수도 없는 노릇이면서, 실내에서는 이렇게 투명하게 있다가 햇볕을 직접 만나면 선글라스처럼 진하게 변하는 변색 렌즈, 사실 이것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햇볕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내 조명, 야간 빛 번짐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 타입 말고도 또 다른 렌즈가 저희가 탈렉스라고 하는 렌즈도 가지고 있는데요. CCP 렌즈 중에 변색 렌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 렌즈는 투명에서부터 햇볕을 직접 만나게 되면 투명에서부터 진하게 변한다면, 실내에서 조명에 대한 눈부심, 스마트폰, 컴퓨터, TV에 대한 눈부심은 줄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도 눈부심을 줄일 수 있는 필터 기능과 햇볕에 직접 나가게 됐을 때 너무 새까맣지 않게 변하면서 눈부심을 줄여줄 수 있는 렌즈, 야간 빛번짐도 함께 줄여주지만은 야간 활동이 많다면 야간에 더 맑고 더 밝게 보이면서 실외에서 햇볕에서도 눈부심을 줄일 수 있는 렌즈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비 감도를 높여주고 빛 반사광도 차단해주면서 불빛에 대한 반사도 함께 줄여주는 시력 보호 기능 렌즈는 바탕 색상과 내가 보려고 하는 물체, 글씨를 더욱더 또렷하게
대비해서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대비감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좋습니다. 시력적인 불편, 그것을 더욱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시력 보호 기능까지 높여서 100세 시대에 더 맑고 편안한 시생활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매트였습니다.